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이었죠. 3월 21일 날 저녁에 MBC에서 100분 토론을 방송했습니다. 100분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4분을 모셔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100분 토론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4분 중에 문재인 씨가 아주 솔직하게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공영방송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해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릴까 이렇게 합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좀 봐주십시오. 문재인 씨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KBS하고 MBC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다. 정권을 위한 방송이다. 이명박 정권 또 박근혜를 위한 정권의 방송이었다. 따라서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특히 MBC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MBC는 과거에 그러니까 문재인 씨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정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MBC는 가장 자랑스러운 방송이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MBC가 망가졌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망가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하는 그런 방송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MBC 100분 토론에서 문재인 씨가 발언한 내용은 한 3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어올 때 우리 MBC 해직 기자들이 피켓팅 하는 앞을 지나서 우리 토론하러 들어오면서 정말 참 미안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적폐청산 말하고 있는데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방송. 이번에 공영방송이라도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아주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이 돼서 구속되니 많이 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들이 다 망가졌는데 저는 우리 박용찬 우리 농수실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MBC도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주 자랑스러웠던 MBC의 모습 어디 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방송 정말 공공성, 언론의 자유 회복하는 것이 참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해직 언론인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전원 복직을 약속했는데 아직도 이 길거리에 좀 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는 대부분의 상고해놓고 아직도 이렇게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우리 MBC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정부 속에서 후임사장 인사를 강행했고 문재인 의원이 그 이후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탄핵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취소하고 그 제작했던 기자와 PD들을 지금 1대1 맞짱 토론, 맞짱 토론. 예, 그렇습니다. 좀 한번 답변을. 그래서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또 공영방송의 선거 개입 금지하고 선거에서 중립성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정권이 방송을 정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남은 시간 다 쓰시다. 예. 예. 문후보님 4분 우리 주도권 토론에서 3분을 말씀하시고 이제 1분을 저한테 주셨는데 시간 배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다 충분합니다. 예. 자, 여러분, 문재인 씨의 그 발언 내용을 보셨습니다. 들으셨고요. 제가 계속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씨가 공영방송이 아니다. KBS, MBC는. 그리고 정권을 위한 방송이었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씨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정치인들 항상 야당일 때는 방송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본인이 집권을 하면 그걸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당이었던 사람은 야당이 되면 또 불공정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안희정 씨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저는 언론 민주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가 집권하면 공영방송은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다 공영방송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당 되면 다 또 공영방송은 국민의 거니까 공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과 관련되어 지금 법안 하나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합의를 못해서 제도 개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의 이 국가 개혁 과제인 언론이 개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여야를 뛰어넘어서 좀 합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여당일 때는 하자고 했다가 야당이 되면 무조건 안 된다고 또 반대합니다. 이런 식의 논의와 정치 구조를 가지고는 개혁 과제를 해결을 못하더라. 그래서 저는 꼭 이번 기회에 자, 안희정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안희정 씨의 말 중에 새로운 법안, 그러니까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 해설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도 그렇고 안희정 씨도 그렇고 새로운 법안의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법안에는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에 주는 조항입니다. 즉, 사측과 노동조합이 5대5 구성이 된 방송편성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의 편성, 제작, 기획 모두를 다 편성위원회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어쨌든 안희정 씨 이야기는 들었고요. 다시 문재인 씨의 견해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씨는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내가 MBC 사장을 선임하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MBC의 주주회사인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2월 달에 MBC를 선임해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MBC는 지난 2월 달에 MBC 사장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새 사장을 선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씨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문재인 씨는 속으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야, MBC 사장은 내가 대통령이고 난 뒤에 선임해야 되는 거야. 그거 내 몫이야. 그런데 왜 지금 탄핵이 어떻게 결과가 될지도 모르고 대선이 곧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빨리 사장을 선임해? 그거 내 몫인데 내가 개입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야 일반 사기업이 공영방송이 법에 따라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남발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들으셨겠지만 100번 토론 내내 한 3분 그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MBC 해직 기자들을 복직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해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도표는 뭐냐면 MBC 노동조합이 어느 때 얼마큼 파업했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MBC 노동조합은 단 보름 15일밖에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그 당시 4년 동안에는 약 205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50일가량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MBC 노동조합은 꼭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파업을 한 겁니다. 예,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와서요. 2012년도 2월 달에 MBC 노동조합은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파업을 할 때 슬로건이 뭐냐 하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국장이었고요. 제가 MBC 노동조합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구성된 정권, 정부를 노동조합이 심판해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어쨌든 그 파업은 2012년대 파업은 170일간 동안 계속됐고요. 그래서 그 주도적으로 파업을 진행했던 그 사원들이 해고됐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파업에 가담한 사람을 문재인 씨가 빨리 복직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0분 토론을 보면서 제가 느낀 소감, 느낌은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아, 저분이 MBC 100분 토론을 하러 올 때 마음속에 이번에 내가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주는 민원을 해야 되겠다. 즉 민원을 해결하러 100분 토론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영방송이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좋은 말이죠. 당연히 공영방송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100번 토론에서 문재인 씨가 보여준 그 말, 그 깊은 뜻은 살펴보면 이 최순실 사태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적폐청산이다. 또 그 정치적인 파업에 의해서 그 해고된 사람을 빨리 복직시켜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순수하게 우리가 공영방송의 선거의 개입을 금지하고 공영방송의 선거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정권의 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글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너무 앞서가는 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아마도 문재인 씨의 속내는 이번에 KBS와 MBC 공영방송은 선거에 개입해라. 그리고 중립성 이거 하지 말고 편파 방송을 해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나중에 조금 손을 봐주겠다. 이것이 문재인 씨의 속내가 아니었을까.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비약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월 21일 화요일 날 저녁에 MBC 100분 토론에서 문재인 씨는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방송에 대한 생각,
내가 집권을 하면 어떻게 공영방송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미디어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